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주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예따 책방입니다. 네, 5월에는 이렇게 연휴가 많이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 쉬었어요. 일주일 쉬면서 촬영도 접고 독서도 접고 그냥 룰루랄라 실컷 놀다 왔더니 되게 어색하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짜잔, 아주 재미있고 쉽고 유익하기까지 한 책이에요. 최저임금 좀 아는 10대 청소년 책으로 만들어진 책인데요. 이거 청소년들만 보기엔 너무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왜 갑자기 최저임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격주 수요일마다 정치학자 하승우 선생님을 모시고 사회가 강독회를 열고 있잖아요. 그 하승우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여기에는 까칠한 백수삼촌의 최저임금 명강의라는 부제가 붙여있는데, 이 까칠한 백수삼촌이자 여기서 이제 조카가 이제 이러저러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다중이 역할도 이렇게 소화하시면서 글을 후다닥 쓰셨다고 해요. 근데 책이 너무 짜임새있게 잘 만들어져가지고 보시면은 방상호 작가가 또 안에 사파를 그려주셔가지고 되게 얇으면서도 딱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기 쉽고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해주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려 책이 나오자마자 짜잔, 저자의 사인도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제 5월 1일 이제 노동절이니까 그 즈음에서 이제 읽고 이렇게 소개를 해야지 해놓고 이제 홀라당 까먹고 이제야 이렇게 선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거가 이렇게 스크랩되어 있는 글을 보다가 참, 나 이 책 읽고서 저거 하려고 그랬었지. 그래서 이제 퍼뜩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오늘 리뷰 방송을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10대인 친구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꼭 읽어보고, 주변에 이제 일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돈이 없어서 혹은 이제 여행 경비라든지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든지 어쨌든 돈이 필요한 친구들이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겪게 되는 이렇게 문제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고요. 어른들이 읽으신다면 우리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적어도 어른들이 좀 읽고 뭔가 안내를 해주거나, 특히 이렇게 이 최저임금을 잘 지키지 않는 어른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읽어봐 이런 역할들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이제 사회과학서적이나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으셨던 분들은 그냥 쉽게 한 시간이면 쓱 읽으실 수 있을 건데, 좀 나란히 읽어볼 만하다 싶은 책은 이 책이에요. 최고임금. 우리가 일단 이렇게 맨 밑바닥의 가이드를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또 최고임금이더라고요. 아직 읽어보지는 못해서 읽고 나서 저도 이제 빨리 읽고 저걸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밑도 밑이지만 위에는 진짜 돈 놓고 돈 먹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한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그들의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도 되는 거야? 할 때 그 최고임금에 대한 가이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 꼭 이렇게 읽어보고 싶은 책 중에 하나인데, 같이 나란히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 책을 쓴 저자 소개부터 해볼까요? 네. 옛다가 애정하는 정치학자 하승우 선생님이 글을 쓰셨는데요.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가 아니라 까마귀들과 어울리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치라고 믿습니다. 정치학자시잖아요. 청와대나 국회에서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학교, 직장도 정치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을 돕고 녹색당에서 정책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교육공동체법 땡땡시협동조합에서 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시민에게 권력을 껍데기 민주주의, 아렌트의 정치, 민주주의의 반하다, 공공성 등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안에 책을 정말 아주 요소 너무 책이
텍스트만 따따따따 있으면 또 이렇게 읽기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정말 빛나는 사파들을 이렇게 그려주신 그림은 이제 방상호 작가님이 해주셨는데요. 홍익대학교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셨다고 하네요. 오랫동안 책을 기획하고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상상하고 그리고 만들고 디자인하고 책 읽고 글 쓰고 운동하면서 어제와는 또 다른 하루를 만들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좀 아는 10대, 물질 좀 아는 10대, 사라진 민주주의를 찾아라, 대중음악, 히치하이킹하기, 싸우는 인문학 등 여러 책의 그림을 그렸고 단행본 외에도 다양한 매체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뒷표지에 또 이제 막 새끈하게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또 이렇게 쫙 해주시죠. 너 최저임금은 아니야? 까칠한 백수삼촌과 이제 그 조카의 대화의 한 토막을 따왔네요. 최저임금? 가장 싼 임금 딱 들어도 알겠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웹툰과 유튜브만 붙잡고 살던 철부지 조카에게 까칠한 삼촌이 나타났다. 까칠하다고 무시하기엔 정치도 알고 경제도 사회도 아는 척척 박사라 피곤다. 나는 처음 삼촌의 입을 통해 주휴수당, 근로기준법도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고퀄 단어도 듣는다.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점점점. 헉! 그런데 재밌다. 세상도 달라 보인다. 알바 자르는 편의점 사장만 욕했는데 알고 보니 더 큰 공공의 적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나 이러다 너무 똑똑해지는 거 아니야? 천하태평 무사한일 조카에게 벌침처럼 쏘아붙이는 백수삼촌의 최저임금 명강의. 데미안을 만난 듯 껍데기를 깨나가는 조카. 그 내막이 궁금하다면 500원이 아니고 이가승우 선생님이 가끔씩 뭐뭐 하면 500원을 이렇게 하는 그게 한 토막이 들어가 있네요. 이 책을 펼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소장이시면서 4.16 연대 공동대표 박래군 선생님이 추천의 어떤 글을 또 뒤에 써주셨네요. 우리 사회 하층 불안정 노동자 집단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청소년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불친절하고 일말의 배려도 없습니다. 근로계약도 최저임금도 모르면서 노동 현장을 떠도는 청소년들에게 바로 지금 친절하고 쉽게 노동의 권리를 안내해주는 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삼촌과 조카의 대화로 이루어진 이 책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청소년 독자는 자연스럽게 노동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만이라도 알고 나간다면 청소년이 무방비로 노동권을 침해당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책은 나와 비슷한 처지의 청소년들과 연대할 수 있는 힘이 세상에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부디 청소년들이 일터로 나가기에 앞서 이 책을 꼭 보기를, 그리고 당당하게 노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건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잖아요. 우리 그런 분들이 정말 필독해야 하는 책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 군데 이렇게 태그를 붙여놨는데, 네, 이 책들을 보다 보면 이제 뭐 대화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촘촘한 설명들도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이제 막 얘기를 이제 조카가, 근데 왜 뭐 최저임금이라는 거를 하면서 이제 기업과 뭐 회사와 뭐 노동자 사이의 계약 관계인데 왜 우리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이러라 말아라 하는 거야? 뭐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이 대화 한 토막을 한번 이렇게 해드릴게요. 노사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에 국가가 왜 개입하냐고? 노동자는 기업주의에 비해 약자이기 때문이지. 노동자가 왜 약자냐고? 노동자에게는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그러면 굶어야 해. 그리고 일손이 부족하면 노동자가 선택할 폭이 늘어나겠지만 실업률이 높으면 노동자는 적은 임금을 받고도 일할 수밖에 없어. 월급을 적게 받고 오래 일하면 노동자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겠지. 먹는 걸 잘 못 먹고 오래 일하고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겠어? 안 좋아지겠지. 그런데 노동자가 약자라고 일방적으로 도우면 기업이 싫어하지 않아? 누가 일방적이래? 생각해봐.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른 노동자나 실업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벌인다. 그러면 기업이나 정부도 골치가 아프잖아.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면 기업은 당연히 좋고 정부도 세금을 잘 거둘 수 있잖아. 정부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이 주고 매부 좋은 거지. 그러니 최저임금의 부담을 기업에게만 떠넘기지는 않는다고.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1986년에 제정돼. 그 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즉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노동력의 질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란 말이지. 착한 정부가 노동자를 걱정하며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보장이 전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리란 기대 때문이야. 이런 설명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은 이제 그 해마다 8월 5일까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알려야 하는 그런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일이라는 것들에 대한 설명들도 쭉 있어요.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이렇게 자료로 또 보여주는데 보이세요? 정부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비,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사람,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제 사용해서 하는데, 지난 10년간은 거의 쭉 그 성장률 자체가 쭉 이렇게 뭐랄까요, 예, 이렇게 직선을 그리다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그나마 이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면서 대단하다. 2009년에서 2010년이 될 때는 110원이 올랐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어떤 그나마 친노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가 투표에서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친기업적인 반노동적인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죽건 말건 먹고 살 수 있건 말건 최소한의 지출만 하겠어, 이런 것들이 딱 지표로 나와 있어서 보면서 되게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나온 이제 조카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막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막 잘리기도 하고 막 뭐라고 저 주휴수당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 이제 막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하고 그냥 막 잘리기도 하고 막 이래서 내 친구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만약 일하기로 한 날까지 다 못하면 최저임금 못 받아? 내 친구들 기한 안 지켰다고 돈 못 받는 경우가 수두룩하던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법은 보편적인 거야.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애초에 받기로 한 돈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나눠서 받아야 해. 일한 시간이 매일 다르다면 그 주의 평균 일한 시간으로, 주마다 일한 시간이 달랐다면 그 달에 평균 일한 시간으로 나눠서 받아야 해. 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정말 현실에서 딱 써먹기 좋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보면.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르면 사장이나 매니저들은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사실들을 알려줘야 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런 걸 말해주고 일을 시켜야 한단 말이야. 이런 고지를 제대로 안 하면 최저임금법 제31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내도 된단 말이지. 그래도 이 사람들이 법을 잘 안 지켜.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지? 처벌해야지. 그렇지, 벌을 줘야지. 최저임금법을 안 지키면 어떤 벌을 받을까?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조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의 이유로 종전에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지. 2012년에서 16년까지 어떤 정부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5년 동안 233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는데 실제 사법 처리를 받거나 과태료를 낸 경우는 0.5%인 92건에 불과했어.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어떡해? 그럼 배를 찌? 그건 아니고 정부가 일단 먼저 돈을 내주고 사업주에게 배상을 받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어. 말했지, 정부가 개입되어 있는 일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드라마 중에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라는 드라마가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서 그것도 이제 보게 됐는데, 보다 보니까 특별근로감독관이 저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어?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조사권도 있고 뭐 일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대로만 일을 하면 사실은 이렇게 이런 법을 안 지키고 이런 곳들
그러니까 정말 불평등을 정말 점점 강화하고 약자에게 더 가혹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줄어들 텐데 되게 이제 힘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어쨌든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제대로만 일을 해도 우리 사회 그래도 좀 살만해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는데 이 책을 봐도 그렇고 그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맨 뒤에 가면은 그래서 너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이런 최저임금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어떤 배경, 그러니까 사회적 불평등을 어쨌든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계는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진 법이고 그만큼 이러한 법들로 인해서 완전한 평등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불평등들을 해소해가는 상황에서 조금은 더 살만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너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니?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탁 던져주는 그런 책이어서 청소년 분들은 물론 있고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